알고 보니 규철의 비밀방을 여는 열쇠는 로봇 안에 숨겨져 있었다. 세리가 은호의 죽음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드러난다. 제이는 손에 쥔 작은 열쇠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른다. 그 열쇠는 지호가 소중히 간직했던 로봇 장난감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은호, 그녀의 아들이 선물했던 그 로봇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비밀을 품은 열쇠였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이 작은 물건이 아버지 규철이 남긴 미스터리를 풀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다. 왜 규철은 이 열쇠를 숨겼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은호와 관련된 물건 안에? 제이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서재, 책장 뒤, 혹은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서 비밀의 단서를 찾으려 애쓴다. 그러던 중 그녀는 서재 한쪽 벽에 이상하게 들어맞지 않는 나무 패널을 발견한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패널 뒤에 열쇠 구멍이 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제이는 망설이다가 열쇠를 꺼내 구멍에 밀어넣는다. 딸깍 소리와 함께 벽이 스르르 열리며 어두컴컴한 비밀의 방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먼지 쌓인 책상, 오래된 서류철, 규철의 손글씨로 가득한 노트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제이는 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선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공간이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붙어 있고 그중 몇 장은 은호와 규철이 함께 찍힌 모습이다. 제이는 사진 속 은호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저민다. 은호는 그녀의 아들, 가족의 빛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제 그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음을 직감한다. 책상 위에서 은호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철을 발견한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규철의 메모가 눈에 들어온다. 은호의 죽음에 대한 의문과 세리의 연루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장들. 제이는 숨이 막힌다. 서류철 깊숙한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 은호 사망 당일 세리가 은호와 만났다는 통화 기록과 함께 세리가 은호의 음료에 약물을 탄 정황이 담긴 메모. 규철은 이 사실을 알아챘지만 더 큰 세력이 있을까 봐 조사를 멈춘 듯하다. 제이는 눈물을 흘리며 메모를 읽는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밝히려 했지만 그 비밀을 지키다 자신마저 희생된 것일까? 제이는 서류철과 메모를 들고 비밀의 방을 나온다. 제이는 경찰서로 향해 서류철을 건네며 세리를 고발한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세리는 체포된다. 세리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제인에게 소리친다. 하지만 제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법정에서 세리의 죄가 드러난다. 은호의 죽음은 치밀한 살인이었다. 은호를 제거함으로써 제인의 행복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세리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법정의 무거운 공기가 제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강세리의 죄가 하나씩 드러났다. 은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세리는 제인의 행복을 무너뜨리기 위해 은호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녀의 질투와 증오는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 끝에는 제인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잔혹한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세리의 계략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법정에서 세리는 마지막까지 발뺌했지만 제인이 제출한 증거자버지 강규철의 일기, 서류, 그리고 은호의 로봇 장난감 속에 숨겨진 열쇠는 그녀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지며 세리는 감옥으로 끌려갔다. 제인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마치 은호와 아버지의 미소를 담고 있는 듯했다. 은호의 웃음소리,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진실을 밝힌 지금 그녀는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호의 방에 들어서자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비밀의 방은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마주할 용기를 주는 장소로 변모했다. 제이는 은호의 침대 위에 놓인 로봇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그 작은 물건은 이제 그녀의 손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은호에게 그리고 은호가 지호에게 남긴 이 장난감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과 진실을 이어주는 달이었다. 제이는 장난감을 가슴에 품으며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것을 마주할 때 사람은 강해진다고. 그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이는 은호의 방에서 발견한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아직 읽지 않은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봉투는 낡았지만 아버지의 필체로 제인에게 방적이라고 적힌 글씨는 또렷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강규철은 세리의 음모를 오래전부터 의심했고 그녀가 회사와 가족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약한 몸이 제인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 모든 진실을 비밀의 방에 숨겨놓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제인의 심장을 찔렀다. 제인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강하다. 은호를 위해, 지호를 위해,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 제인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접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심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은호의 흔적이 담긴 모든 물건, 그의 책상, 낡은 스케치북, 그리고 로봇 장난감이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이 방은 비극의 장소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진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그 순간 제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은 세리의 범죄를 밝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일까? 편지 속에 숨겨진 단서, 그리고 비밀의 방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흔적. 제인은 문득 아버지가 자주 들르던 서재를 떠올렸다. 강규철은 생전에 서재의 책장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곤 했다. 그곳에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제인은 서재로 향했다. 책장은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고 먼지가 쌓인 책 등이 아버지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책장 뒤를 더듬으며 숨겨진 무언가를 찾았다. 손끝에 단단한 금속 손잡이가 닿았다. 힘껏 당기자 책장이 스르륵 밀리며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은호의 방에서 발견한 것과 비슷했지만 더 작고 정교했다.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어린 제인과 은호,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뒤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우리의 행복은 영원하다. 제인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USB 드라이브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은 강규철이 남긴 동영상이었다. 동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세리가 단순한 질투심을 넘어 회사와 가족을 파괴하려는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밝혔다. 세리는 강규철의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오랜 세월 계획을 세웠고 은호의 죽음은 그 계획의 일부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세리는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규철과 과거에 얽힌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제인과 은호를 향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 동영상의 마지막에서 아버지는 제인에게 단 한 가지를 당부했다. 진실을 마주하되 증오에 사로잡히지 마라. 너는 우리의 희망이다. 제인은 동영상을 보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세리의 배신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과거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USB를 손에 쥐며 결심을 굳혔다.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아버지와 은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제인은 지호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은호와 아버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더 이상 비밀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고 그 자유는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 세리의 과거와 강규철의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제이는 지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비밀의 방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인과 지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제인은 지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비밀의 방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인과 지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은호의 방으로 스며들며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하지만 제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의문으로 가득했다. 아버지 강규철이 남긴 동영상은 세리의 배신과 그녀의 과거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냈지만 아직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 세리와 아버지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왜 세리는 제인과 은호를 향한 깊은 증오를 품게 되었을까? 제인은 서재에서 발견한 USB 드라이브를 다시 손에 쥐었다. 그 안에 담긴 동영상은 단서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아직 더 깊은 비밀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제인은 서재로 돌아갔다. 책장 뒤의 비밀 공간은 이미 열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곳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먼지 쌓인 책장 틈새에서 손끝에 닿은 낡은 노트가 눈에 띄었다. 노트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페이지마다 강규철의 고뇌와 두려움이 묻어났다. 그는 세리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녀를 경계해왔다. 노트에는 세리가 강규철의 회사를 장악하려 한 계획뿐 아니라 그녀가 과거 강규철과 얽힌 복잡한 관계를 통해 제인의 가족을 파괴하려 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세리는 강규철의 옛 연인이었다. 젊은 시절 강규철은 세리와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제인의 어머니였다. 세리는 그 배신감에 사로잡혀 복수를 다짐했고 수십 년에 걸쳐 그 원한을 키워왔다. 그녀는 강규철의 회사에 들어와 신뢰를 얻었고 내부에서 서서히 그의 가족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은호의 죽음은 그 복수의 정점이었다. 은호가 세리의 비밀을 알아챘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제거했다. 제인은 노트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세리의 증오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복수심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강규철은 세리의 계획을 알아챘을 때 그녀를 막기 위해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세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은호를 제거하려 한 모든 증거를 모아 은호의 방과 서재에 숨겨놓았다. 하지만 그의 병약한 몸은 그를 배신했고 끝내 제인에게 모든 것을 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제인은 노트를 덮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제인은 노트와 USB를 들고 다시 은호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은호의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쳤다. 어린 은호가 그린 그림들은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호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엄마, 세리 이모 조심하세요. 제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은호는 죽기 직전까지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로 타오르는 불씨였다. 제인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세리의 과거, 그녀의 복수, 그리고 은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은 이제 명확했다.
하지만 제이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았다. 세리의 범죄는 법정에서 드러났지만 그녀의 배후에 또 다른 공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노트 속에서 아버지는 세리의 계획에 동조한 누군가를 언급했지만 그 이름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제이는 그 공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주 찾던 회사 창고로 향했다. 강규철은 생전에 창고의 한 구석에 오래된 서류 상자를 보관하곤 했다. 제이는 그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낡은 계약서와 함께 익명의 편지가 눈에 띄었다. 편지에는 세리의 계획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누군가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서명은 없었지만 편지의 문투와 특정 단어는 제인에게 익숙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떠오른 이름에 숨이 막혔다. 그 사람은 제인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 동료였던 민서였다. 민서의 배신은 제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녀는 민서가 세리와 공모해 은호를 제거하고 회사를 장악하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편지에는 민서가 세리의 지시를 받아 은호의 일정을 추적하고 그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도록 도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이는 손끝이 떨리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세계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제이는 민서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서를 회사로 불러냈다. 민서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제인이 증거를 내밀자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세리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동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인은 그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서는 결국 경찰에 넘겨졌다. 제인은 법정에서 민서와 세리의 최종 재판을 지켜보며 그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을 확인했다.